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TV 유진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곧 추석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다음 주에 추석이죠. 자, 추석에 돈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자, 증시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다들 뭐 추석 자금 마련하려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도 지금은 보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치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추석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 추석 자금 써야 되는데 주식 매수하면서 일단 지수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빠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워낙에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많이 이제 급락을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자, 어제도 계속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주 자체가 좀 워낙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딱 3만 포인트 찍으려다가 지금 딱 밀렸는데요. 찍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자, 뭔가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줄 줄 알았는데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장기 비전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는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이 정말 실망감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지금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종목들, 미국의 기술주, 선도했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 미국의 금융 전문가들에서 지금 얘기를 나온 거 보면, 자, 기술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한 10%의 조정은 다 나올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10%의 조정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요것만 보면 아우 주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올라간 거 생각해 보면 정말로 정말 조금 조정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올라가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장세가 아니라 왜 그렇죠?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이라면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자, 횡보하다가 다음 실적 시즌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항상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 조정이 나와야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산 사람들이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야, 이제 싸졌구나 하고 다시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손바뀜. 그래서 기술적으로 여기 눌림목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이 눌림목이 이제 지수상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죠? 제가 계속 얘기했죠. 현금을 좀 보유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보면 지금 지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지만, 여기서 보면 자, 정말로 쉬지 않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라서 더 이상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조정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일단 박스권 하단까지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동학개미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아마 이 장을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이런 폭락장이 오나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종목별로 보면 지금 뭐 한 10%에서 한 20%대의 조정밖에 지금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다. 왜? 이 저점에서 100에서 200% 올라가서 10에서 20% 조정 나오는 거니까요. 100% 올라가서 10% 정도 조정 요만큼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상도, 종합지수도 그렇죠. 요만큼 조정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정이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장이다. 폭락장인데 어떻게 하는 장은 아니라고 지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이제 고점에 사시거나 이쯤에서 들어와서 수익을 잠깐 내신 분들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권이나 보합권이 되면 이제 벌어놨던 거 이제 이러니까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일단 지수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을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마무리돼서 여기서 터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라도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나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자, 아직 뭐 주식시장, 자, 이게 아직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한 3년은 봐야 된다라고 하죠. 3년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요 정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벌어놔야 되는데 이 고점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내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항상 저점에 매수해서 수익을 내자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예측대로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고점은 어딘지 예측 못했는데, 사실 여기서 어디서 나올까 신가는 예측을 못했는데, 며칠 전부터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조금씩 이제 해보거든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그리고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권에서 흘러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고, 그동안 뭐죠? 테마. 장이 좋을 때는 테마주들이 있죠. 바이오라든가 BBIG라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쉬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테마를 이뤄서 정말 큰 시세를 줬는데 최근에 들어서 꺾이고 큰 시세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건 좀 아닌데 싶어서 일단 현금을 들고 있자라고 지금 메시지했는데, 일단 며칠 전부터 제가 그래서 현금이 답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일단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들고 있으면 계속 들고 있을 건 아니죠. 자, 조정이 마무리되면, 자, 다시 아까 저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3분기에 마친 실적주 위주로 하시면 요번에 또 하반기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을 때 먹고 고점은 정확히 예측 못하니까 조금은 내주고 털고 나와서 다시 다음 시즌에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먹고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고점에 사서 물렸다가 고점에 샀다 물렸다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먹질 못하고 고점에 팔았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초보분도 많이 계시고요. 자, 일단은 아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계속 매도 일단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제 생각에는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만간 조정 반등 시도가 지금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조금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뭐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탄력 좋게 정말 시세를 정말 이거 1000포인트 찍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80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400에서 뭐 90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00포인트 정도는 좀 자연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뭐 지수 전체적으로 현금 보유하고 있고 조만간 반등 시도가 나올 텐데 거기가 일단 진짜 바닥이고 거기서부터 터닝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현금을 들고 있다가 또 바닥 시도가 나오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분할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일단 관망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석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만 거래됩니다. 그래서 요때 그다음부터 추석이죠. 요때부터는 조금 현금을 들고 추석을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추석 기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다가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매매해 보는 게 어떨지 좀 그렇게 한번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요번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자, 그 동학개미들 많이 들어오면서 뭐 게시판에 아주 좋은 글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은행을 요번에 마음이 급해갖고 증시가 많이 올라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미국 증시 뭐 새벽 4시에 마감하는데 잠들어서 3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일이 있다.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 막차를 타지 못한 불안감으로 주식을 달래고 있다. 그래서 동학개미들 막판에 지금 주식 투자 많이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또 10대들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세대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은 주식이라고 생각한다.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고 생각한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우리 세대는 지금 가장 접하기 쉬운 재테크가 주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60대 이분은 뭐 동창들과 뭐 주식 얘기하는데 막 쭉 빠져 있다.
종목을 공유하고 뭐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뭐 하루에 50만 원,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하루에 50만 원이면 큰 돈인데 50만 원만 벌자. 이게 욕심 안 부려서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버는 게 하루에 50만 원입니다. 이분은 투자 금액이 좀 크신 것 같아요. 50만 원 하루에 욕심 안 부리고 버는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1%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정도 돼야겠죠. 5천만 원. 자, 이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뭐 그동안 뭐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하루에 얼마 벌자. 요게 데이 트레이딩 할 때가 보통 하루에 얼마 벌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하루에 1%만 벌어도 복리로 얼마다 뭐 이렇게 조만간 뭐 큰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런 걸 실전을 해보면 안 돼요. 하루에 얼마 번다는 이런 얘기는 안 되고 하루에 장이 증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하루에 계속 꼬박 50만 원을 벌자 얼마 벌자 요거는 안 맞습니다. 왜? 이러다 보면 버는 날도 있죠. 못 버는 날도 있습니다. 못 버는 날은 못 벌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죠? 투자 금액을 밀어요. 다음 날에 100만 원을 벌면 되지. 근데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150만 원, 200만 원 계속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계속 날려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사실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게 하루에 얼마 벌자.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하죠? 삼성전자 사죠. 삼성전자 은행이자 1%도 안 주니까 삼성전자 사갖고 배당 수익 한 3%만 벌어도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동학개미들이 삼성증권에 가갖고 삼성전자를 막 사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정말 희한한 게 이게 안 볼 때 주식을 안 볼 때는 삼성전자 사서 배당 수익보다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면 왜? 보여요. 이걸 봅니다. 자, 이거 사놓고 묻어두고 난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놓고 매일 봅니다. 매일 봐요. 이거 매일 보니까 답답해요. 안 움직여요. 왜? 옆에 게 보여요. 옆에 종목이 하루에 막 10%, 20%, 30% 막 상한가 막 하루에 뭐 며칠 만에 뭐 100% 막씩 올라가니까 이거는 안 움직여. 하루에 뭐 0.5%도 막 쉽게 안 움직여. 뭐 그냥 제자리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투자하죠. 이걸 이제 바뀝니다. 점점점 삼성전자 말고 시가총액 한번 상위 종목을 한번 매매해보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제 매매하다가 이것도 성에 안 차.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를 하죠. 테마주를 하고 급등주 서로 이런 거를 이제 정보를 공유합니다. 무슨 정보가 없나. 근데 이거 하다가 이제 이런 장이 닥치게 되면 돈을 다 날리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걸 알았으면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 크진 부자가 됐겠죠. 이거 어려워요. 여기다 이제 돈을 날려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돈 날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삼성전자에서 배당 수익을 벌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점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했다가 테마주 했다가 여기서 이제 돈을 날리게 됩니다. 거의 뭐 여기 99%가 여기서 돈을 날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몰라서 내가 안 되는가 보다 싶어서 주식책을 사죠. 주식책을 사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주식책을 사서 공부해갖고 되나요? 영어책 한 권 본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죠. 주식책 한 권 본다고 또 주식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면서 전국에 뭐 고수 뭐 강연회 같은 거 다니죠. 강연회, 주식 강연회.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이니까 뭐 주식으로 투자대회 우승했다 한 뭐 주식 전문가 고수들도 찾아다닙니다. 근데 요러도 안 돼. 되니까 뭐 합니까? 주식 역사를 공부합니다. 주식 역사. 워렌 버핏, 그리고 주식의 뭐 살아있는 전설. 나는 주식으로 16,000% 벌었다. 뭐 이런 분들을 책들을 보면서 갑자기 처음에는 삼성전자로 해서 그냥 묻어두고 매일 월급 타면 묻어두면서 배당 수익 한 3%, 은행 이자보다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점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갑자기 주식의 역사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다 겪어도 결국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렇게 돌아갑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좋다라는 게 결론인데 이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대부분 주식 투자 금액을 많이 날리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 이거를 몇 번 겪었던 제 방송을 차라리 꾸준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도 되는데요. 자, 이거
일단 뭐 증시가 안 좋아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증시 나중에 상황이 좋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 기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책을 그래도 많이 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에 맞는 주식 기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주식 기법을 어떻게 보고 주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정도 제가 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좀 방법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그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 요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거 나중에 한번 따로 코너를 내갖고 한번 해드리든가 아니면 주말에 제가 뭐 라이브로 한번 해드리든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현금을 좀 들고 이번 장을 좀 넘어가 가시고 다음 장 반드시 파동 온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 제 방송 꾸준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여기 문자, 전화번호로 문자 여러분들 이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상황이 급박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누르셔서 자, 계속 시황 상황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